안녕하세요. 프라이빗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나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구현을 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이캠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네트워크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글로벌 추세는 이제 이 두 개를 M&A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협업을 통해서 융합하는 구조의 어떤 제로 트러스트 구현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통합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제 T사에서 이제 주관하는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을 이제 선정이 돼서 하나은행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오버레이 기반의 금융망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상 N2SF 실증 사업자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이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SaaS도 쓰고 AI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고 이렇게 쉽게 쓰는데 왜 보안은 쉽게 쓸 수가 없을까? 이거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실제 수요 기관분들이라든지 또 보안 담당자분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보안으로 인해서 또 사용할 수 없는 또 서비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장벽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N2SF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전에 이제 그 최영철 대표님이나 그리고 김창훈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결국은 이게 신종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화폐 등장으로 인해서 돈이 되다 보니까는 보안이라고 하는 게 돈이 된다는 얘기는 안 뚫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나 SaaS나 여러 이제 AI 뭐 이런 신 ICT 업무 환경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공격 표면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이 보안 담당자 분들의 어떤 수는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를 대상으로 공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N2SF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획일적인 어떤 보안 체계에서 입체적인 보안 체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보안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던 이제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망블리 보안 모델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인터넷 붐이 확 일어나면서 이 TCP/IP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과 우리 업무망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망을 분리를 하고 TCP/IP로 통신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내부망, 업무망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안을 강화시키는 모델인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망분리 도입률이 한 15%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15% 내에서도 뭐 클라우드나 SaaS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안이 강화돼야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보안 업무 추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단말의 종류나 단말의 위치, 자원의 종류들을 이제 사실 특정할 수가 없게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SaaS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주권을 잃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 보안적인 어떤 소버린 시큐리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신기술로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요. N2SF의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망분리 기반의 획일적인 체계였다면은 망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안의 등급에 따라서 망분리 플러스 알파 내지는 보안에 따라서 망미분리 상태에서도 정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면 위치, 주체, 객체 그리고 정보 생산, 이동, 저장, 통제 원칙에 기반해서 위치, 주체, 객체 그러니까 단말과 내 자원과 그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 이동 경로를 식별을 하고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위협을 식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하고 거기서 어떤 위협이 탐지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거는 뭐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차단을 할 수도 있고 격리를 할 수 있는 이 전반적인 어떤 보안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을 하는 것이 핵심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엔터SF 가이드라인은 이미 아시다시피 본문과 부록 1, 부록 2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부록 2에 이제 집필진으로서 참여를 해서 어떤 주요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 모델 해설서 기반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대하는 효과는 이런 겁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이 기존에는 좀 암묵적인 어떤 보안성 심의 이런 어떻게 내가 이걸 구성을 해서 올려야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정보 서비스 모델 8개를 제시를 하고 그것도 정보 서비스 모델 8개는 굉장히 이제 현재 그 수요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정보 서비스 모델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변형을 해서 새로운 정보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럼 이걸 실질적으로 보안 담당자분들이 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이제 사례를 보자고 하면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보 서비스 모델 해설서를 이제 그 참여를 하면서 이제 참고했던 아키텍처가 이제 TIC입니다. TIC라는 건 Trusted Internet Connection. 그러니까 인터넷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을 만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이 TIC는 그 안에 보면 GTA와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와 전부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해외에서요. 그리고 뭐 GT 캐퍼빌리티에 대한 매핑들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망 중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어떤 허브 형태로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M2SF를 구현을 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방식 아니면 이 두 개를 혼용하는 방식의 구현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록 1에 해당하는 보안 통제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매핑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엔터SF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은 자산 관리거든요. 자산을 식별하고. 근데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더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IP 주소 중심 체계에서 이제는 ID 중심 체계로 바꿔야 되고 데이터 중심 체계로 바꿔야 되고 위치 중심 체계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보안이나 단말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이나 데이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텔리전스나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트너에서 이제 정의한 용어들은 이제 캐즘이나 뭐 ICAM이나 EDR이나 태시나 SOA나 XDR 형태로 기결이 되고 있고 이러한 솔루션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M2SF가 참조하고 있는 요소들을 구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그러면 이 M2SF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아키텍처가 있을까,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세시와 XDR을 결합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하게 되고 그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캐스비 기반으로 파싱을 해가지고 파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EDR이라든지 NDR이라든지 그 외 요소들을 결합한 이제 XDR 형태를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상당하게 이 기술을 구현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시라고 하는 거는 SSA에다가 이제 SD-WAN을 붙이면은 이제 세시가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 인프라적 관점에서의 많은 어떻게 보면 비용들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만 쓴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땅덩어리의 크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SDWAN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 글로벌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지사들 간의 어떤 결합 구조에서 보면 SD-WAN이라든지 WAN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특히나 여러 사스를 쓰니까 사스를 어떻게 빨리 쓰게 할 것이냐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하는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어 흐름에 대한 통제하는 구조, 그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들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오버레이 기반으로 NTSF로 핵심 원리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요소 기술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와 강화된 인증 체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희정 통보에서 나온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안에는 이제 6필러 모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시스템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결국 이렇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의 필라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모든 데이터 네트워크로 전송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처럼 뭐 USB 매체나 플로피 디스켓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안에서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NTSF 애저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이제 PPP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 모델, 그 다음에 NTSF의 핵심 원리를 구현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안 통제 항목을 구현하고, 제로 트러스트 이제 3요소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모양을 완성해 나가는,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안 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6개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예방, 식별, 탐지, 대응, 복구 절차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아키텍처에 녹여진다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단말에 이제 설치되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이제 보안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PEP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실시간 PDP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이라는 건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100ms 안에서 결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판단이 100ms가 넘어가는 것들은 네트워크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실시간으로 위험을 분석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체계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접근 통제하기 위한 이제 아이캠이 필요로 하더라. 그러면 이 각각의 보안 통제 항목들이 PEP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말에 해당하는 것들, 또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을 적용하고 융합을 해서 그 융합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각각의 이제 전문 보안 기업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모양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C등급을 연결할 때는 C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아니면 C등급의 C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 모델에서 특화되어 있는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S등급이나 5등급 각각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게 막 뭔가 일편단율적으로 뭐 보안 소프트웨어를 뭐 20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간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5등급이면 굳이 뭐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웹 기반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뭐 S등급이면 뭐 그보다 적은 수의 보안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NTSF 서비스의 이제 설계 방향, 아키텍처 관점으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NTSF의 네트워크 설계 원칙은 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분화와 초세분화를 병합을 해서 융합을 하는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성들은 분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아예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세그먼트 전체를 이제 보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위협을 완화할 수 있고 초세분화를 통해서 만약에라도 이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위협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는 제품 하나의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치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여러 위치에 대응하려면 또 위에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럴 게 아니라 제로탈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인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분리를 이제 해서 결국 이제 PPP 클라우드에 저희가 현재 이제 KT와 같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이제 요소인데요. NTSF 서비스의 통제를 하기 위한 보안 컨트롤 영역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정보 서비스 고속도로들을 여러 이제 기관들의 특성들을 반영하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정보 서비스 모델을 이제 GP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TS의 이제 정충희 처장님의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산업 고비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관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괴리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현재 올해 1월에 이제 드래프트가 나왔고 현재 이제 실증 사업자를 이제 공모해서 우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솔루션으로서 서비스로서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보여줘야 될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서 NTSF 가이드라인에 있는 정보 서비스 모델을 선택을 하면 뭐 온디맨드 프로비저닝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NTSF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가이드라인 본문에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2025년 이제에 실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수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CSF나 RMF나 GTA나 TIC나 마이터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1, 2, 3 스텝으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잘 서비스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사실 보안 담당자분들이 수요기관 담당자분들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보안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효율성을 증대를 하고 보안적인 어떤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안 산업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NTSF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릇에 서로가 융합이 돼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스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보안을 통해서 더 사스를 쉽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어제도 제가 밤새다가 왔는데 앞으로도 더 정진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